핫한 랭킹 핫6.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핫한 랭킹 핫6 진행의 강다연, 문성훈입니다. 이제 날씨도 상당히 무더워지고 여름의 기운이 한껏 우리의 곁을 찾아오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름은 무기력해지기 쉬운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서 밖에 나가기도 꺼려지기도 하죠. 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 하면 조금 소름 돋을 수도 있지만 기말고사가 또 저희를 기다리고 있네요. 네, 시험 기간에 건강관리 정말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시험이 끝나면 방학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럼 성훈씨 방송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핫한 랭킹 핫6는 학우분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꿀같은 팁들을 알려드리는 방송인데요. 저희 방송은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항상 학우들 곁을 찾아오고 있답니다. 다양한 팁들을 가지고 학우들을 위한 저희 방송,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학우들의 알차고 보람찬 대학생활을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고 있는 저희 핫한 랭킹 핫6. 벌써 9번째 방송을 시작할 시간이네요. 그렇다면 오늘도 방송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정말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낮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더라고요. 그쵸? 계속 날이 따뜻해지는가 싶더니 추워지고 하더니 이젠 정말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런 날씨가 계속될수록 피부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지 않나요? 저는 사실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평상시에는 그렇게 피부에 엄청 신경을 쓰거나 그러는 편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여름 되면 햇빛에 그을릴까봐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신경 쓰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여름에는 누구나 피부에 관심을 쏟는데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냈는지 아세요? 아마도 오늘 주제와 관련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았어요. 오늘의 주제는 제가 맞춰볼게요. 뭐 여러 가지 뷰티에 관련된 그런 팁들 맞죠? 비슷했어요. 오늘은 여러 가지 뷰티 속설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바로 잡아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핫식스가 이제 거의 막바지로 달려오니까 어느 정도 좀 전문가가 된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러네요. 그럼 핫한 랭킹 핫6 9번째 방송 뷰티 속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다현 씨가 첫 번째 속설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 첫 번째 방법은요, 자외선 차단제 제대로 바르는 방법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라고 하면 선크림 말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흔히 선크림이라고들 말씀하시죠. 이 자외선 차단제, 여름에는 정말 필수로 바르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제 곧 자외선 차단제의 계절인 여름이 오게 되는데 이것을 바르는데도 방법이 있나 보네요? 당연하죠. 자외선 차단제는 정말 피부 관리의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를 보려면 일정량 이상을 발라야만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식약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의 양은 손가락 한 마디 반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의 양을 발라주어야 SPF 지수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요. 네, 여기서 말하는 SPF 지수란 쉽게 설명해보자면 SPF 1당 15분 정도의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사실 식약청에서 권장해준 양을 얼굴에 다 바르면 얼굴이 하얗게 떠버릴 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피부과 전문의들은 자외선 차단제도 따로 사용하고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어있는 파우더나 팩트를 덧바르는 것이 좋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자주 덧바르는 그것도 정말 좋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선크림을 고르는 팁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SPF 지수 20이 넘어가는 것은 효과가 거기서 거기라고 하는데요.
한여름 야외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는 SPF 지수 15에서 30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차단 지수가 높으면 화학 성분이나 미네랄 성분이 증가해서 피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단 지수가 높은 제품을 바르는 것보다는 그 제품을 자주 덧발라주는 것이 좀 더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성훈 씨 모른 척 하시더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네요. 그럼 다음 방법은 성훈 씨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럴까요? 그럼 그 두 번째 방법은요. 화이트닝과 브라이트닝의 차이점입니다.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화이트닝에 관심 많이들 가지시잖아요. 네, 여름에 강한 햇빛에 오랜 시간 노출되다 보니 특히 여성분들이 화이트닝에 신경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화이트닝, 브라이트닝 제품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단호하게 말해보자면 그럴 수는 없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피부를 검게 만드는 원인은 바로 멜라닌 색소인데요. 화이트닝 제품은 이미 생성돼버린 멜라닌 세포를 없애지는 못하고 멜라닌 세포가 피부 세포에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를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화이트닝 제품이 피부를 더 검게 되는 것을 막아줄 뿐 내 피부색을 더 하얗게 만들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다현 씨 머리 좋은데요. 네, 그 말이 맞아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여성분들은 얼굴이 하얀 것보다는 광채가 나는 그런 꿀피부 그런 것들을 더 선호하지 않나요? 맞아요. 꿀피부, 광채피부. 요즘은 피부 자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더 원하죠. 그걸 브라이트닝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 식약청에서 미백 기능에 대해 인증받은 제품에 한해서만 화이트닝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증받지 못한 그런 제품들은 화이트닝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브라이트닝이라는 이름을 붙인 채로 판매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제품이 어떻게 보면 같은 성분을 가진 제품이라는 것이네요. 충격적이지만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그럼 다음 세 번째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은요. 여성용 화장품 남자가 발라도 될까?입니다. 요즘 화장하는 남자가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방송을 통해서 꽃미남이나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뭔가 여자보다 예쁜 남자들 그런 내용들에 관련된 그런 방송들이 좀 많아지고 그런 연예인들이 등장을 하면서 뭐 뉴스나 이런 것에서도 화장하는 남자 이야기가 좀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방송을 듣고 계신 하구 중에 화장에 관심이 있는 남하구 있으시다면 잘 들어주세요. 혹시 성훈 씨는 남자가 여자들의 화장품을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선크림을 제외하고는 굳이 그렇게 많은 걸 발라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남성의 피부는 테스토스테론이 피지선을 발달시켜서 피지 분비량이 여성의 5배가 된다고 해요. 이렇게 남성의 피부는 여성의 피부보다 기름이 많기 때문에 여성이 쓰는 영양크림 등의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흔히 말하는 개기름만 늘어난다고 합니다. 피지의 양이 많으면 모공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커진 모공에는 미생물이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여드름이나 염증 등 피부에 이상이 생길 확률 또한 높아진다고 하네요.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은 남아구들을 위해서 남자는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남성의 피부는 수분 함유량이 여성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면도가 수분을 빼앗기도 한답니다. 그럼 남자들에게는 수분이 가장 필요한 그런 것인가요? 그렇죠.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좋고 수분팩을 해주는 것이 다른 어떠한 제품들을 발라주는 것보다 좋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좀 물도 많이 마시고 집 갈 때 수분팩 같은 것도 좀 듬뿍 사가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아까 피부 관리에 관심 없다고 하시더니 성훈 씨 부쩍 관심이 생기셨나 보네요.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방법 알아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연이 부릅니다. 예쁘다. 깜짝 놀랄 만큼 하마터면 말할 뻔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내 빠질 것 같아. 나도 모르게 혼자 꺼내버린 그 말. 오늘 너 정말 참 예쁘다.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던 어색했던 표정과 말투. 이제 너를 위해라면 나의 모든 게 부끄럽지 않아. 어느 날 나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로 또 네, 박지연의 예쁘다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핫한 랭킹 핫6 9번째 방송 뷰티 속설편을 듣고 계십니다. 벌써 4번째 방법을 알려드릴 시간인데요. 이번엔 성훈씨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4번째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다크서클 없애는 방법입니다. 아, 다크서클 정말 저한테도 스트레스예요. 네, 그렇죠. 다크서클이 생기는 원인은 피로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있는데요. 먼저 눈꺼풀 안쪽에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와서 눈 아래쪽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피부에 색소가 침착되어서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게다가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비염으로 인해서 눈 주위의 색소가 증가해 다크서클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네, 이 다크서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충분한 수면과 건강한 식생활은 물론이고 다크서클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오메가3 성분이 많은 연어나 고등어, 그리고 참치를 먹는 것, 그것이 정말 좋다고 합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이 함유된 녹황색 채소나 견과류, 그리고 녹차도 좋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들은 다크서클을 예방해주는 것들일 뿐이죠. 네, 다크서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간단한 운동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눈을 감고 눈동자를 위아래 좌우로 움직여주면 눈의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다크서클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다크서클을 가린다고 컨실러처럼 스킨톤의 제품으로 덧바르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흔히 다크닝이라고 하죠. 그 현상으로 인해서 더욱더 다크서클이 진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점. 오히려 분홍빛이 도는 섀도우 같은 제품을 사용해주는 것이 다크서클을 가리는 메이크업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화장으로는 뭔가 가릴 수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성훈 씨도 이번 기회에 화장하는 남자로 거듭나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럼 다음 5번째 방법 성훈 씨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5번째는요, 바로 아세톤의 진실입니다. 아세톤이 왜 뷰티편에 등장하는 것이죠? 지금 다현 씨의 손톱에도 발려져 있는 그 매니큐어. 네, 여름이 되면 여성분들은 본인의 개성을 손톱 위에 나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렇죠. 요즘 피부관리샵은 안 다녀도 네일샵은 다들 다닌다고 할 정도로 네일아트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그걸 지우는데 사용되는 아세톤이 오늘 제가 여아구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야심차게 가져온 이유입니다. 왠지 리무버가 손톱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실생활에서 꽤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이 아세톤이 미국에서는 19세 이상만 구매할 수 있다는 엄청난 사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 말은 아세톤이 그만큼 위험하고도 유해한 물질이라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흔히 마약으로 잘 알려져 있는 필로폰의 주 성분이 아세톤이라고 합니다. 진짜 충격적이네요. 정말 리무버로 매니큐어를 지우면 손톱 주변이나 손톱이 하얗게 변하기도 하는데 그럼 이것도 리무버가 맞아요. 바로 그것은 주변에 단백질이 타서 증발해 버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손톱은 점점 얇아지고 영양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네, 제가 팁을 조금 알려드리자면 아세톤을 구입할 때는 성분표를 잘 살펴보고 아세톤 프리네일 리무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손톱에 자주 영양제를 발라주는 것 또한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아세톤 프리 네일 리무버라는 것이 아세톤이 없는 리무버를 말씀하시는 거죠?
화려하고 개성 있는 네일 아트를 하는 것도 좋지만 손톱 관리를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럼 마지막 방법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뷰티 속설 그 마지막 팁은요. 화장품으로 하는 모공 축소의 진실입니다. 모공. 진짜 많은 여성분들과 그리고 또 남성분들조차에게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맞아요. 2012년도 국민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얼굴에는 약 2만 개의 모공이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정상적인 모공의 지름은 약 0.02에서 0.05mm. 하지만 모공의 피지선이 활발해지면서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 모공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피지 분비가 많으면 모공 입구에 각질이 쌓이고 그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는 피지 때문에 모공이 넓어진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늘어난 모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모공 관련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죠. 예를 들자면 모공 축소나 모공 수축, 그리고 모공 개선 등. 정말 이런 제품들을 바르면 넓어진 모공이 좁아질까요? 안타깝지만 이런 제품들만으로는 모공이 줄어들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화장품들 같은 경우에는 모공 주위의 피부를 붓게 해서 일시적으로 모공이 수축돼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여준다고는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원상복귀가 된다고 합니다. 역시 화장품으로는 이미 손상돼버린 피부를 되돌릴 수가 없군요. 아참, 팁을 하나 드리자면 따뜻한 물로 세안을 한 후에 차가운 물로 한 번 더 세안해주면 모공이 처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 다들 아시죠? 네. 이거는 TV에서도 저는 많이 본 것 같은데 많은 연예인들이나 그런 유명 인사들이 하는 그런 세안법으로 소개된 그런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버해서 얼음물로 세안을 하게 되면 오히려 모공이 실온에서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네. 이건 좀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모공이니 정말 잘 관리를 해서 뭔가 현재 나이보다 좀 더 젊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구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핫한 랭킹 핫6 9번째 방송 2AM의 볼수록 예뻐 들려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해 볼게요. 생각해보면 항상 곁에 있었는데 혹시 내가 족이 많이 부족한 걸까. 너에겐 딱히 매력을 느끼진 못했어. 솔직히 내게 아무 감정도 없었어. 너무 멀리 가지 말아줘. 언젠가 너의 두 볼에 입 맞출 수 있겠지. 자세히 볼수록 예뻐. 시간이 갈수록 예뻐. 난 누구보다 더 예뻐. 여태까지 왜 몰랐을까. 알면 알수록 더 예뻐. 날이 갈수록 더 예뻐. 예뻐. 이 세상 누구보다 더 예뻐. 지금 아니면 늦지 않았을까. 너에게 가고 있어. 매일 괜찮은 사람 찾고 있었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얘기들 하지. 이렇게 예쁜 너를 알아보지 못했던 멍청한 나를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너무 멀리 가지 말아줘. 언젠가 너를 내 품에 안을 수 있겠지. 자세히 볼수록 예뻐. 시간이 갈수록 예뻐. 난 누구보다 더 예뻐. 여태까지 왜 몰랐을까. 알면 알수록 더 예뻐. 너무 예뻐. 완전 예뻐. 앞으로 나만 바라봐 알겠지. 누구보다
그 9번째 방송, 오늘은 잘못 알려져 있는 뷰티 속설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여름에 자주 바르는 선크림을 제대로 바를 수 있는 방법들과 많은 뷰티 속설에 대한 진실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는 법이죠. 하지만 무엇이든지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살 것이 아니라 내 피부에 맞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센스입니다. 맞아요. 오히려 하구들의 피부를 망칠 수도 있잖아요. 오늘 방송이 곧 다가오는 여름을 맞이해 하구들의 피부 관리나 하구들의 미적 욕구를 채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하구분들을 위한 또 다른 다양한 팁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하구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핫한 랭킹 핫6. 지금까지 연출 강다연, 기술 한예슬, 진행 강다연 문성훈, 그리고 제작엔 MCC 라디오였습니다.